예, 앞서 김종석의 오프닝에서도 만나봤듯이 지금 직위원 판사 심리를 올리고 있는 윤석열 전 대통령 1심 결시 공판 여전히 진행 중입니다. 열 몇 시간이 넘었는데요. 글쎄요, 이렇게 되면 결심 공판이 초유의 1박 2일 재판이 될 가능성도 뭐 작지는 않습니다. 제 옆에 좌양길 사회부 차장 나와 있습니다. 좌 차장, 아직도 특검 구형량이 안 나왔어요? 네, 저도 이렇게 1박 2일 재판이 될 거라고는 예상을 못했는데요. 예. 결심 공판을 이렇게 하는 건 처음 보는데 방금 8시 55분쯤에 변호인단의 그 증거 조사가 마무리가 됐고요. 예. 8시 55분, 5분 전쯤에 이제 특검이 구형 절차를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을 했습니다. 예. 특검이 지난번 기일 때 예. 모든 절차를 다 포함해서 한 2시간 내에 마치겠다고 예고를 했었거든요. 네. 그러면 최종 구형량은 한 11시쯤에 나오고 11시쯤에. 그 이후에는 피고인 8명이 돌아가면서 최후 진술을 할 겁니다. 예. 그 절차가 모두 끝나면 재판장이 선고기를 언제로 하겠다 이렇게 지정하고 오늘 결심 공판이 끝이 납니다. 지금 거의 뭐 속보 자막처럼 내용도 나옵니다만 서증 조사가 끝이 났고 곧 특검이 예. 구형한다. 야, 이렇게 결심 공판을 꽉 채워서 하는 것도 저도 처음 보는 것 같은데 실제로 그러면 사형이냐 무기징역이냐 이 내부에서는 사형을 예측한 사람도 좀 제법 있었나 봐요. 일단 무기징역을 선고할 거라는 관측이 대체적이긴 했습니다. 예. 다만 그 특검 내부에서 그 회의를 할 때 사형을 선고하자는 의견도 있었다고 하는데요. 실제로 그 조은석 특검이 캐릭터를 고려하면 의외로 사형을 구형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오고 있습니다. 캐릭터를 고려하면 예. 성향이 그렇습니까? 약간? 이 조은석 특검이 윤석열 전 대통령도 그렇습니다만 특수통 검사로 오래 재직을 했는데요. 그렇죠. 수사를 할 때 약간 변칙 수사 이런 걸 좀 많이 했던 경력이 있습니다. 예. 그리고 윤석열 이번 특검에서도 보면 출범 수사 개시 6일 만에 체포영장을 청구하는 약간 허를 찌르는 모습을 좀 보여줬거든요. 기억이 좀 나요. 예. 그래서 의외로 조은석 특검의 캐릭터를 고려하면 예. 충분히 사형을 의외로 구형할 수도 있을 것이다라는 관측도 소수 있었습니다. 근데 사형이라는 게 진짜 말 그대로 누군가를 숨지게 하거나 죽였을 때 하는 형량인데 실제로 그런 가능성도 적지 않다. 이게 예전에는 그 내란 우두머리 혐의가 아니라 반란 수괴라는 범죄였는데요. 예. 예전에는 이 법정형이 사형밖에 없었습니다. 근데 지금 그 법이 개정되면서 무기징역형이 추가가 됐거든요. 예. 그래서 이런 경우에 그러니까 인명피해가 없는 경우에도 사형을 구형을 하고 선고를 할 것이냐, 예. 아니면 이런 경우에야말로 사형은 안 하고 무기징역을 선고해야 하라고 그렇게 법이 개정된 것이다. 예. 이런 논란이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이 이제 밤 9시 8분이고 조금 전에 서중 조사 끝이 났고 이제 특검의 구형 절차가 접어든다. 한두 시간 안에 결론이 난다. 그런데 이게 저 차장. 예. 오늘 재판이 이렇게 늦어진 게 윤 전 대통령의 변론이 이렇게 길게 꽉 채워서 한 것도 있고 네. 오늘 그 변론에서 주장한 걸 보니까 이승만 전 대통령 뭐 갈릴레오 아까는 몽테스큐 얘기도 나오고요. 여러 전략들을 어떻게 평가하시겠어요? 예. 조금 먼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그 전두환 전 대통령 때 예. 검찰이 처음에 12.12 사건을 불기소 처분하면서 아주 유명한 말을 남겼거든요. 예. 성공한 쿠데타는 처벌할 수 없다 이런 말을 남겼었는데 비슷한 논리입니다. 이게 한마디로 말해서 예. 오늘 여러 긴 얘기를 했지만 한마디로 요약하자면 이 대통령의 계엄 선포는 통치행위이기 때문에 사법심사 대상이 아니다, 처벌할 수 없다 이 얘기를 아주 길게 한 겁니다. 원래 10시간 정도 한 거다. 예. 예. 이승만 전 대통령 얘기도 마찬가지입니다. 뭐 예. 제주도 4.3 사건으로 비상계엄 선포했지만 예. 처벌받지 않았다는 얘기를 꺼냈고 몽테스큐의 얘기는 뭐냐면 이게 삼권 분립을 주창한 철학가지 않습니까? 예. 이게 비상계엄은 정치의 영역이고 예. 판사가 재판을 하는 건 사법의 영역이기 때문에 여기에 판사가 개입하는 거는 삼권 분립 위배다 이런 얘기를 하고 싶었던 것 같고요. 예. 그리고 갈릴레이 얘기는 갈릴레이요? 예. 아마 그 얘기 같습니다. 이제 지동설 때문에 유죄 판결 받고 나서 뭐 그래도 지구는 돈다 이런 말을 남긴 일화가 있는데 예. 자신의 자신의 심정을 그렇게 빗댄 것 같습니다. 그 심각한 재판인데 잠깐 저희 둘이 미소가 번진 이유는 뭐냐면 확 와닿진 않아서거든요. 이 네. 메시지가. 예. 그럼에도 이런 의도를 하고 이런 주장을 하는 윤 전 대통령 측의 전략도 있는 거 아닙니까? 이게 변론의 일환이라기보다는 어떤 정치적 메시지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 정치인 재판의 특성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예. 저 같은 일반인은 만약에 무죄를 받기 어려운 상황이다 그러면
결심 공판에서 혐의를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게 보통입니다. 그래야 왜냐하면 정상 참작이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 예. 반성하는 태도가 실제로 양형의 참작이 많이 되거든요. 근데 정치인들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는 순간 정치적 재산을 잃는다. 예. 근데 이게 더 나한테는 오히려 치명적이다. 이런 생각을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예. 지금 재판이 중계가 되고 있는데 판사도 통치행위가 사법심사 대상이 되는지 안 되는지 공부를 다 한 사람들입니다. 그렇죠. 결국 이 변호인단이 그 갈릴레오 얘기를 꺼내고 이승만 얘기를 꺼내고 하는 것은 예. 판사를 향해서 하는 변론이라기보다는 예. 대중을 향해서 정치적 메시지를 던지는 거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 정치인 재판의 특성이고 여론전 같은 성격이다. 근데 지금 저 화면에도 나오는데 윤 전 대통령 표정을 보면 오늘 사형이냐 무기징역이냐 아직 1심 선고, 1심 재판부의 판단이 남았지만 검찰 특검이 저렇게 구형을 하는데도 법정에서의 표정이 시작부터 비교적 여유 있어 보였어요. 예, 오늘 모습만 놓고 보면 강심장이다. 이거는 좀 인정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강심장. 예. 예. 오늘 오전에는 그냥 잠깐 이렇게 고개를 숙이고 조는 모습도 좀 보였거든요. 실제로 중간에 졸았어요? 예. 근데 이게 오늘 무기징역 아니면 사형 구형이 나올 수도 있는 상황에서 예. 어떻게 보면 보통 사람들은 결심 공판이다 그러면 바짝 긴장하고 좀 얼어붙는 경우가 많거든요. 근데 그렇죠. 그런 모습은 또 아니었고요. 예. 그리고 오늘 재판장인 지기현 부장판사가 예. 재판이 너무 늘어진다. 그러면서 변호인들한테 좀 서둘러 달라. 예. 이런 얘기를 했을 때 윤 전 대통령이 먼저 나서서 제가 단단히 다 부탁해놨습니다. 예. 이렇게 안심시키는 모습을 보이는가 하면 재판을 잠깐 쉴 때 휴정을 할 때도 변호인들 불러모아 놓고 시간이 얼마 안 남았다고 하니까 좀 줄여서 합시다. 이런 제안도 했습니다. 본인이 직접 줄여서 하자. 그렇죠. 그런데 윤 전 대통령 말고는 피고인 다른 사람도 더 있잖아요. 예, 오늘 7명이 더 있습니다. 일단 가장 중요한 인물이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인데요. 그렇겠죠? 예, 윤 전 대통령 충안고 후배이기도 하죠. 계엄 선포는 현행법상 국방부 장관이 대통령에게 건의해서 선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예. 그래서 특검은 국방부 장관과 전직 대통령 이렇게 둘이 한 몸이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는 거고요. 예. 그리고 노상원 전 국군 정보사령관이 있습니다. 막판에 제출된 주요 증거 중에 하나가 노상원 수첩이 굉장히 중요한 증거로 꼽히고 있습니다. 이게 개인의 망상을 적은 것이냐 아니면 계엄의 계획이 구체적으로 기재된 것이냐. 그러니까 이 특검은 논란이 저거를 구체적으로 상당히 오래전부터 준비했다는 증거로 노상원 수첩을 대고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예. 2023년부터 예. 계엄을 준비한 자료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 2명을 포함해서 7명이 있는 겁니다. 예, 7명이다. 김용현 전 장관과 노상원 사령관 포함해서 이 사람들에게도 윤 전 대통령이 지금 사형이냐 무기징역에 이런 건데 중형이 구형될 가능성이 높겠죠? 그럴 가능성이 높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내란 혐의로 기소된 한덕수 전 국무총리나 이상민 전 장관 모두 징역 10년 이상 중형이 구형됐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비교해 봤을 때 오늘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까지는 최소한 징역 10년 이상의 중형이 구형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저는 오늘 좌영길 차장 출연 때 가장 궁금했던 게 지금 제가 할 이 질문인데 물론 뭐 무죄가 나올 수도 있는데 그런 가능성이 법조계에서 적다고 하더라도 유죄 나오면 뭐 사형이든 무기징역이 나오면 거의 지금 1960년생이니까 윤 전 대통령이 실제로 가능성으로 보자면 평생 수감 생활을 해야 되는 거예요? 만약에 유죄가 나온다 그러면 사실상 그렇게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사형이나 무기징역을 받으면 당연히 뭐 풀려날 가능성은 없어지는 건데요. 예. 근데 이 사형이나 무기징역도 감경이라고 해서 재판장이 정상 참작을 해서 형량을 좀 깎아줄 수도 있습니다. 예. 근데 감경을 하더라도 사형은 최소 한 20년 이상은 선고를 해야 되고요. 예. 그리고 무기징역은 최소 10년 이상 선고를 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사형이냐 무기징역이냐는 형을 깎아줬을 때 그 형의 맨 하한선이 10년 이상이냐 20년 이상이냐 이 차이가 좀 있습니다. 예. 말씀하신 대로 지금 윤 전 대통령 나이가 65세이기 때문에 여기 화면에도 나오네요. 예. 예, 지금 형을 좀 깎아주더라도 징역이 수십 년 이상 만약에 유죄가 나온다면 수십 년 이상 선고가 될 것이기 때문에 예. 사실상 평생 수감이 될 거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제가 이제 현장 취재 기자한테 어떤 전망과 관측을 얘기하는 건 적절하지 않을 수 있는데 이게 워낙 초미의 관심사라서 좌영길 차장이 봤을 때 특검이 일단 뭐 사형이든 무기징역 요청을 하면 1심 재판부가 이걸 어느 정도 수준에서 받아들일 거라고 보세요?
일단 구형은 말 그대로 그 특검이 이렇게 형을 선고해 주십시오 이렇게 구하는 절차입니다. 예. 그래서 요청을 할 뿐이어서 재판부는 특검 의견을 완전히 무시하고 새로운 형을 선고하는 것도 이론적으로 가능합니다. 예. 다만 이 재판장인 지규현 부장판사가 윤 전 대통령 구속을 한번 취소했다가 크게 공격을 받았지 않습니까? 기억이 나죠. 예. 예. 그래서 그 특검 구형량보다 현격하게 낮은 형을 선고할 경우에 예. 그 책임이 그 비난 여론이 고스란히 재판장을 향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예. 그 심리적 압박감이 어마어마할 텐데 예. 물론 법원 내에서는 판사라면 그런 압박감을 이겨내야 된다 이런 말도 나오고 있는데요. 예. 어떤 선택을 할지는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저희 뉴스의 시티라이브 시간 안에 내란 특검의 윤 전 대통령 구형이 나오면 바로 속보로도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쯤 되면 이 재판 시계만 제대로 돌아가면 1심 선고도 2월쯤에 나올 것 같겠죠. 좌영길 차장과 함께 지금 윤 전 대통령의 구형 1심 결심 공판 하나하나 짚어봤습니다.